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요새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입을 많이 털고 있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코스닥에 상장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미래의 은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어쩌면 유일하게 남을 미래의 은행. 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암호화폐를 이제 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레고랜드 사태를 확인을 하면서 살짝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비트코인 철학이 재조명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현대 금융, 현대 경제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와 같이 그의 뜻대로, 그의 철학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발 부동산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지금 지어놓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모든 게 분양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 은행들. 그런데 지금 레고랜드가 털컥 걸려버렸죠.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록 안에 써놓았던 두 번째 구제 금융에 맞닥뜨리게 될 재무부 장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냥 지나가는 개에게도 대출을 해줬다는, 아파트, 주택, 땅은 항상 오른다는 명제하에 저신용자들에게까지 거의 90%가 넘는 대출을 해줘서 아파트를 사게 하고 주택을 사게 했지만 결국 땅값은, 집값은 오르지 않아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 무너져 버렸고, 그 무너짐은 어쨌든 나비 효과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금융위기를 가져다 주었고, 자, 지금 봐보세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말대로, 애언대로 현대 금융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가게 되면 결국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거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대출 보증을 섰는데도 지금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어요. 2천억을 막으려고 지금 거의 80조 가까이가 들어갔는데도 힘들어. 이런 어려움들은 항상 경제 위기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가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스멀스멀 터지기 마련입니다. 충청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지역 건설사가 부도를 냈어요. 분양받은 사람들은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리고 지금 둔천주공 재건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천억 가까이를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까지. 그런데 지금 돈줄이 막혀버렸어요. PF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메이저 건설 회사들이 자금줄이 막히겠죠. 실탄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PF가 112조라고 하더라고요. 금융권에 묶여있는 돈이. 자, 그러면 메이저 건설사라고 해서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메이저 건설 회사에서 부도를 내버리면, 자, 그러면 이 영향은 어디로 갈까요? 금융권으로 가겠죠. 지금까지는 돈놀이를 너무 많이 했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그냥 지어놓으면 다 팔렸으니까 가격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냥 돈을 갖다 퍼졌죠. 건설사들은 그 돈을 가지고 끊임없는 부를 축적을 했고, 자,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결국 마지막으로 타격을 받는 곳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똑같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를 했던 금융기관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 PF 대출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2009년 어쨌든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다가왔고 13년이 지난 지금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어쩌면 정부가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이클이 지속이 된다면 결국 마지막은 금융기관이라는 거죠. 메이저 금융기관.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뱅크런이 시작되겠죠. 어쩌면 그렇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예견대로 현대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그 근원은 어쨌든 미국의 달러찍기 놀이, 코비드 19을 극복하기 위한 6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 이게 결국 터져버린 거죠.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제2의 브레튼 우즈 협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1944년에 금 1온스를 갖고 오면 35달러를 주겠다는 브레튼 우즈 협정,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됐던 그 날이었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달러를 너무 많이 프린팅을 해서 바꿔줄 금이 없어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제도를 폐지시켜버리고
당분간은 달러를 갖고 오더라도 금을 내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2022년도까지 와버렸죠. 당분간이 그러면 몇 년입니까? 51년이 지나버렸죠. 그리고 지금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나락을 치고 있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프린팅을 했던 달러를 금리를 올림으로써 계속해서 그 돈들을 죽이고 있고 사라지게 하고 있고 자 이런 달러의 횡포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니까요. 어쨌든 미국의 부채는 31조 달러를 넘어섰고 계속해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 이제 두 번째 브레튼 우즈 협정의 날이 다가올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미국은 어쨌든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가장 편하고 깔끔한 게 전쟁과 통화 정책인데 베트남 전에서 졌던 거와 똑같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뭔가 이벤트를 찾고자 하는데 그 이벤트는 생기지 않고 결국 통화 정책을 통해서 미국은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크 필립스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미국이 저대로 그냥 방치할까요? 그런데 끊임없이 제롬 파월은 금리를 올려버리면 결국 구더기 잡으려다 초과상감 태운다고. 그리고 전세계적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달러라는 화폐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시나리오가 그 영화가 어떻게 막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저대로 저렇게 무너지거나 자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작년 11월에 비트코인이 69,000불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에 S&P 500이 최고점을 기록을 했어요. 11월 초에 비트코인은 최고점, 그리고 S&P 500은 12월 말에 최고점.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게 올해 3월에 금이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S&P 500도 금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작년이겠죠. 어쩌면 전체 자산군을 비트코인이 이끄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약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커플링 할 때가 됐다. 주식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가 반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 경기 침체, 부동산 하락,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철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서클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결국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새로운 디지털 안에서의 금속이 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구리, 낫, 은, 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알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의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한다. 결국 모든 것들은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었던 금속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제는 디지털 안에서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디지털 안에서도 분명히 금속이 필요하다. 그 금속들이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거죠. 디지털을 잘 움직이게 하는 것들, 블록체인을 잘 감쌀 수 있는 것들, 보호할 수 있는 것들,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러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왜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침체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암호화폐 경제가 아직까지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암호화 경제가 실제로 세계 GDP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금의 일종으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비트코인이 거시적 환경,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세계 경제 사이클이 점점 암호화폐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점점 느끼시는 게 화폐, 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점점 어떤 생각들이 드나요? 사람들은 깨끗한 돈을 찾고 있어요. 그 어떤 이해관계도 섞이지 않는 돈. 그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특정 국가라든가 특정 기관에서 발행되는 걸 원하지 않고 분명히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가 섞이겠죠. 달러를 씀으로써, 엔화를 씀으로써, 원화를 씀으로써, 유로화를 씀으로써 그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이루어지고 그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화폐가 아닌 순수한 돈, 깨끗한 돈, 물건 대금을 지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순수한 소비를 하는데 결국 어떤 돈으로 결제가 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섞여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100서 초록 부분에 첫
단어가 퓨어리입니다. 퓨어리. 순수한 P2P 거래. 어떤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은 돈.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어쨌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우리는 1999년과 2000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전자상거래에서도 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 신용카드를 넣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신용카드를 인터넷상에 입력을 한다고? 공개를 한다고? 내 생년월일을 공개를 한다고? 이런 건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카드 정보,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너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입력을 하고 있죠. 2000년도에는 분명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20년이 지난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더 커질까요? 더 커지겠죠. 어쨌든 전자상거래는 지금 전 세계 GDP의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마블 경제도 비슷한 궤적을 따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제 생각은 5년에서 10년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정도면 충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는 그 시기보다 제 생각에는 1000배는 더 빨리 전 세계 사람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스마트폰 안에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현재 리플 가격은 646원. 지금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리플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될까요? SEC는 점처럼 지지 않는 기관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기관이 일반 사기업과 전쟁을 해서 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세계 기업들이 SEC의 봉이죠, 봉. 항상 SEC는 합의금으로 운영을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타겟이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리플이 SEC와 소송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리플의 승리를 점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곳에서 리플의 승리를 점치고 있어요. 승리도 승리겠지만 SEC가 마지막에는 결국 합의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질 것 같으면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합의가 어쨌든 가장 좋은 분위기잖아요. 서로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어쨌든 SEC는 정부기관, 리플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합의가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합의는 없다라고 초반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법적 비용이 어마무지하게 투여가 되고 있죠. 1억 달러 정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플이 승리하게 되면 1946년에 만들어진 증권법 하위 테스트의 적용을 완전히 제한하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아주 전면적인 혁신적인 선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다시 재설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브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 판결은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SEC의 권한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자초한 SEC가 자초한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가 그렇기 때문에 멍청한 짓 안 할 거란 거죠. 패소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충분히 이제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통해서 암호화폐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재앙을 맞닥뜨리면 안 되니까 그들의 권한을 그들의 권력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합의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사건이 해결이 되는 시그널이 뜨게 되면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죠. 축적된 호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호재들을 틈타서 뭐 재상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그런 호재들 그런 것들이 그냥 빵빵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대부분의 채널에서 전고점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채널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5,000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충분히 15,000원 아니면 17,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제가 영상을 하다 보면 서두에는 목소리가 좀 잠겨요. 이제 좀 목이 풀릴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영상이 길면 여러분들 되게 지루하시잖아요. 저도 집중력 있게 뭔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12분, 15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꽤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평균 시청 시간을 보고 제가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히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풀타임을 보시는 것 같아요. 거의 광고도 좀 봐주시고 건너뛰기 너무 하지 마시고 어쨌든 도지가 상승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호재가 많은 놈은 XRP 리플이다. 가장 떡상, 가장 투자문할 수 있는 코인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은 소망, 작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코인은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을 은퇴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코인은 XRP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손가락 깁스하시고 궁둥이 딱 붙이시고 버티세요. 하락을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상승을 버티라는 거예요. 쉽게 던지지 말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약간의 상승에 울렁증 보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말의 침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손의 침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제 제 영상에서 제가 너무 우울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